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갑작스럽게 진행한 중요한 선거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카이치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난 일본 선거의 결과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입니다. 아침이죠. 아침이죠. 예, 그 일본 선거 투개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좀 더 방송을 빨리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아슬아슬할 때까지 좀 결과를 좀 보고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까지 계속 투개표를 봤거든요. 예. 일본에서 난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다카이치 자민당의 역사적인 대승입니다. 맞습니다. 자민당이 생기고 난 이래로 이 정도까지 일본의 그 중의원, 국회의원 의석수를 싹쓸이 한 적이 없어요. 플러스 정부 제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패배 이후에 이런 이제 국회를 구성한 이래로 이제 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선거였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어떤 바람이 불었길래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 정도까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당은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정세 분석에 관한 뉴스가 정말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여당, 그러니까 자민당이랑 현재 이제 여당인 일본 유신회를 합쳐서 300을 넘을 것 같다. 일본의 국회의원, 중의원 정수가 465석인데 300이면 뭡니까? 과반은 넘고 훨씬 여유가 있다. 이거 완전 압승이다. 이런 게 아까 말한 니테레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니치, 그러니까 일본의 각종 유명 언론사에서 미리 낸 거예요. 이번에는 게임 끝났다.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일본 사람들 관심이 좀 크고 다카이치 사나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선거였거든요. 이번 선거는 일본의 사전 투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역대 최다입니다. 2,700만 명. 유권자의 26.1%. 선거 기간 동안 이미 마음을 정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당이 뭐 하든 말든 내 마음은 정해졌어. 누구? 사나이 짱. 그래서 이미 이게 역대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참고로 이제 투표 당일에는 여러분, 일본 전국에 대설 경보가 터져가지고 도쿄에도 눈 내리고 일본 고속도로 마비되고 있잖아요. 난리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당일 이 투표 날에 이제 투표율은 뭡니까? 28% 정도로 저번보다 떨어진 거예요. 이걸 합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제 총 투표율은 55.68%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이제 과거 정말 1950, 60, 70, 80, 90 이때까지는 정말 높았는데 201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점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아까 이 숫자 55라는 숫자가 역대 최저에 비해서는 오른 게 맞는데, 그래도 뭡니까? 과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투표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 높은 투표율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투표 다 끝났어요. 저녁 8시 일본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민당의 압승, 여당으로 3분의 1을 웃돈을 기세다. 현 야당은 이번 선거 전의 의석의 절반, 반타작이다.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표가 자민당에게 갈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다카이치의 압승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록을 경신할까? 예. 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보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새벽 1시에 뜬 기사인데,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310 의석이 확실하다고 떴어요. 단독으로. 이미 이 순간에도 이제 역대 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새벽에. 지금이 새벽 4시 반인데, 지금 비례대표 한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예, 이제 그걸 제외하고, 자민당이 이번에 316 의석을 따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일본 전국이 빨간색입니다. 오사카 제외하고. 오사카는 일본 유신회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뭐 빨간색. 그러니까 이게 왜 충격이냐면은, 지난 2014년에 자민당이 191석이었어요. 여소야대 이래가지고, 총리는 갖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좀 힘이 없는, 왜? 과반이 안 되니까. 연립정당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역사상 꼽을 때, 그 아베 전 총리,
이제 정권 교체 다시 할 때 그때 인기가 좀 국민적으로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뭐 아베짱이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294입니다. 자민당이. 예. 그 일본 전체가 아베짱 할 때가.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과거. 여러분들도 알만한 일본 정치가 고이즈미 총리가 그렇죠. 있었죠. 고이즈미 때도 이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최절정 인기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뭐예요? 316이라는 숫자가 딱 뜨니까 이제 고이즈미 아베를 넘었다. 그렇죠. 이건 뭐 역사에 흔히 말해 이번에 좀 새겨질 정도의 선거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뉴스가 나오죠. 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총선서 역대 최다의석. 대부분의 타이틀이 이거죠. 전쟁 가는 국가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을까. 자민당이. 왜? 실제로 의원수의 3분의 2를 중의원을 넘으면은 헌법 개정이 발의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바로 이제 전쟁 가는 국가로 이번 선거로 이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여기도 좀 짜면하게 이제 써놨는데, 참의원은 여과반 미달. 그렇기 때문에 발의선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의원 및 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중의원 선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3분의 2 이겼으니까 됐어. 근데 이제 이걸 참의원으로 넘겨. 그럼 참의원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안 되겠네? 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물론 100% 가능성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 자민당 말고 다른 야당도 사실은 있어요, 일본에. 예.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개정하고 싶은 참의원 모여 이러면은 이제 3분의 1을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또 이제 뭡니까 또 이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걸린 아마 2018년쯤 그 선거에서 대승을 하고 나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있잖아요.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뭐야? 3분의 2 이번에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맞습니다. 뭐냐면은 요미우리가 보도했네요.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의 310 의석에 도달했다. 참의원이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한다. 일본에서 예를 들어 헌법을 제외한 일반 뭐 예산안, 입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처음에 중의원에 올립니다. 뭐 지금 자민당이 압승이니까 당연히 오케이 가결. 근데 참의원으로 넘겨요. 근데 참의원이 아까 어떻다 했어요 지금? 여소야돼야. 그럼 여기서는 자민당 마음대로 하는 거 못 보고 이래서 이제 부결 안 돼 돌아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의원에 3분의 2만 넘으면은 참의원이 빠꾸시킨 법안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헌법 59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야. 그 어떤 다른 야당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뭐 어떤 법을 만들고 싶은데 회의할까요? 다른 당 회의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해. 그래 회의해. 이거 한번 통과시켜보지. 오케이. 내일부터 가는. 완벽한 독재가 가능합니다. 예. 법안, 예산, 헌법을 빼고 다 가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 선거 결과를 이끌어낸 누굽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의 파워. 어마무시하죠. 이 정도 줄이야. 당장 이 다카이치 사나의 인기에 대해서는 박간의 영상 두둥. 이러면은 이제 뭐 젊은 층의 지지율이 90%고 난리다 이런 걸 저희가 만든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그게 인터넷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거죠 했는데 이게 뚜껑을 까고 보니까 진짜였던 거예요. 완전 다카이치 사나의 일색인 거예요. 세상이. 최근에는 지지율이 조금은 떨어졌다 하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예, 61%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죠. 다카이치 사나이짱은 지지율이 높지만은 여론조사 해보면은 일본은 자민당 지지율은 22.5%밖에 안 돼. 뭐야? 그럼 제일 많은 숫자 이 55는 뭐예요? 중도층, 지지정당 특히 없음.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자민당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전이랑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예상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카이치 사나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 전략. 중의원 선거 2016. 총재 메시지. 지키는 것만 있는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슬로건이에요. 예. 일본 사람들에게 꽉꽉 박힙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뭔가 너무 방어적이었어. 이제 좀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나라에 변화가 생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만들어간다. 연설 잘합니다. 이게 일본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도전에 당신이 힘을 맡기세요. 분명히 일본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를 어떻게 지지하지? 그렇죠. 자민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다 뽑으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지지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진짜 일본 사람들한테 먹혔어요. 왜냐하면 박하네 방송 때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일본은 좀 희망을 가진다라는 게 좀 어려운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근데 그걸 다카이치 사나이가 바꿔준다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이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뭐예요? 천사 같은 존재. 우리의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의 유세 연설장에 어떤 게 등장하냐?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등장합니다. 사나이상 아리가또.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일본에서 보도를 하죠. 사나카츠라고 해가지고 사나의 활동입니다. 뭐 우리가 그 있잖아요. 아이돌 보러 가면은 뭐 멋져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총리가 유세장에 등장하면은 이거 막 흔들면서 있잖아요. 아, 사나이짱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흡사 아이돌 콘서트장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광풍이에요. 광풍. 그러면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지 않으면 뭡니까? 저건 나쁜 애야. 희망이 가득한 일본의 미래를 사나이짱이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그 사나이짱을 밀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일본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야당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아니면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그대로 먹힌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 때 아예 역풍이 없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역풍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도 실언을 좀 했습니다. 요새 일본에서 엔저 때문에 문제입니다.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요. 바카이 방송 많이 다루죠. 그런 와중에 다카이치 사나이짱이 이제 유세장에서 여러분 엔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엔저가 있으면은 일본에 외환 보유고 있잖아. 예, 그거 운용하는 금액이 지금 달달해. 달러로 운영하니까 그걸 엔화로 바꾸면은 엔저면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달해요. 엔저도 좋은 거였어. 수출 기업도 좋아. 이런 말을 해버린 거죠. 고물가인데도 엔저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팍 뜨는 거예요. 각종 미디어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도 아니죠. 일본 주간지가 움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통일교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제 기부 같은 것도 돈이 왔다 갔다 거리고 본인은 연관 없다 했는데 이거 좀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쿠프가 막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해명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요구하는 무드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선거 기간 동안에 라이브로 방송하는 NHK의 아침 생방송 토론 방송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당대표가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2월 1일 일요일에 있었거든요. 자, 거기 다른 당은 다 당대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결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왜 결석했나요? 이번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장에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게 또 마음이 또 있잖아요. 또 깊은 분들이 좀 세게 악수를 하다 보니까 원래 지병이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게 좀 도졌어.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하필이면은 생방송 토론 방송이 있는 그날 아침에 아파서 못 나가겠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뭡니까? 그 이후로부터 테이핑하고 이제 유세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와, 저 몸도 아픈데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추운 날씨에 겨울철에 열심히 하는구나 총리. 동정표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 일 이후 다른 미디어 단독 인터뷰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 예, 왜? 분명히 공격 들어올 거거든. 통일교 관련부터 해서 뭐 아니면 그 발언.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냥 본인이 다른데 지원 유세 가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면 일방통행 같은 느낌? 예, 그것만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이게 문제가 안 될까? 예. 라고 했을 때 일본 신문통신조사에서 미디어에 관련 여론조사 작년에 실시한 겁니다. SNS가 좀 더 사회의 진실을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설문조사한 거예요. 10대 51.4%, 20대 44%, 30대 44, 40대 38. 기본적으로 젊은 층일수록 인터넷, SNS상에 있는 정보가 진짜 정보다. 난 그거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선거 활동을 어떻게 느낍니까? 정치의 영향을. 50대까지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선거 활동을 지지한다. 왜? 그게 더 믿을 만하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게 나왔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영상 1회 1억 회 넘게 재생. 이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 자민당이 인터넷 선거 유서로 광고를 유튜브에 냈습니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족하게. 조회수 1.6억 회. 1.6억 회예요. 억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인데 일본 인구보다 더 많이 본 거예요. 이거도 기록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일본 유튜브의 최단 기간 1억 뷰 달성.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광고 영상. 어떤 영상을 보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얼굴이 나와요. 그 정도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언론을 지배한 거죠. 광고를. 이것뿐만도 아니죠. 이번 선거에서 인터넷 검색수 뭡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다른 후보의 10배. 그 어떤 일본 정치인도 다카이치 사나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히트되는 게, 검색되는 게. 그 정도 노출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일본을 바꿀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런 지표 봤을 때. 영향을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야. 오히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TV, NHK 아침 생방, 그 언제 봐요? 귀찮게 아침에 9시 일어나가지고, 일요일에 언제 봐? 그거 누가 챙겨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결성한다 하더라도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아는 사나이짱은 휴대폰 안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인터넷 언론 완벽하게 장악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런 팬이 따라 붙는 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압승으로 이어졌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러고 있는데 그럼 야당은 뭐 했대? 기본적으로 야당이 전체적으로 SNS 이런 좀 소셜 미디어의 전략이 약합니다. 당장에 제가 아까 이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 광고 영상 자민당 유튜브 1.6억 회라 했잖아요. 이번에 일본 제1야당 중도연합입니다. 332만 회. 광고를 뿌리는 것도 적어요. 예, 물론 자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1.6억 회 vs 300만 회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50배나 넘게 차이가 나요. 이미 그 순간부터. 그리고 뭐예요? 그 외에도 인터넷상에는 야당에 대한 뉴스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 관심을 안 가죠.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든 다카이치 사나이를 이겨보겠다고 일본의 야당 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당을 해서 이제 중도 연합을 만들었는데 예. 그래도 이거 나름 기대 좀 있지 않았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전 뉴스에서 많이 기대가 있다라는 뉴스 있었죠.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달을 했죠. 그랬는데 결성을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신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 유권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일본 민주당은 원전 제로, 자민당만 원전이다. 우리 반대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바꾸면서 현실적으로 원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지지층 입장에서는 말이 바뀌었네. 물론 이것뿐만도 아닙니다. 다른 거 안보 관련해서도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버럴,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걸 딱 본 순간에 내가 알던 그 정당이 아니네. 이탈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민주당 표, 공명당 표 합쳐서 2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뚜껑 까고 보니까 1 플러스 1은 0.5 반타작.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도 아니죠. 이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과의 서로 이제 싸움. 원래 이런 친구들은 둘 다 노동조합 연합에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입헌민주당이 중도 연합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국민민주당은 그러면은 입헌민주당 뭡니까 자리 우리가 탐나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뭡니까 노동조합 연합의 대표 선거구 조정해라 중도랑도 야당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의 적은 자민당이니까 힘을 합쳐야지. 그 지역구마다 단일 후보 알지? 그런 말 냈었는데 근데 까고 보니까 뭡니까 46개 선거구에서 대결 말을 안 들어서 야당들끼리 싸워. 그렇죠. 아까 그 다카이치 사나이의 압도적인 인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야당 단일을 하든 뭐라든지도 부족할지언정 지들끼리 이제 표 가져간 거야지. 모르겠고 가져갑니다. 개판이죠. 예, 그러니까 자민당이 더 크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뭡니까? 아까 입헌민주당이 중도로 가다 보니까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제 글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일본에 이제 팀 미라이라고 이래가지고 팀 미래입니다.
이번에 많이 위석수를 올렸네요. 그렇죠. 일본의 도쿄대 출신의 컨설팅 한 좀 이제 머리 좋은 똑똑한 형이 작년에 만든 정당인데 이 정당은 어쩌면 정체성보다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쿄대부터 이런 데 있잖아요. 각종 뭐 유명 외자기 기업 친구들이 후보로 있어요. 엘리트들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브레인이 일본을 돌린다. 약간 그런 정체성.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은 주기 싫고 중도 애매하고 가보자. 이러다가 이쪽이 이번에 의석수를 10개 넘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야당표를 뺏어간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 자민당 표를 뺏어갈 거로 생각했던 이 참정당, 아임 재팬. 근데 이 참정당이 이번에 실속을 했어요. 왜? 이 참정당은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정당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제 이시바 총리 때 자민당이 좀 뭡니까? 약간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 참정당이 이제 우리는 오른쪽이다. 우리가 엄청 오른쪽이다. 이래가지고 표를 뺏어왔거든, 자민당에서. 근데 이번엔 뭐요? 다카이치 사나이잖아요. 좀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뺏어올 수가 없어. 유튜브의 오른쪽 알고리즘이 다 자민당으로 가. 그러니까 이쪽은 뭐 참정당 이번에 마지막 유세연설에 작년 선거 때 2만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 3천 명밖에 안 모였어. 유행하면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느꼈는데 이번에 10개 조금 넘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민당의 압승. 이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3분의 2를 자민당이 가져간 순간부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많아요. 예. 국회에서 앉아만 있는 거야. 법안을 하든 말든 가만히 앉아. 그렇게 이번 선거 양상이 자민당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럼 이제부터 일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일본서 각종 예상이 나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했네요. 중요한 선거 자민당이 대승했다. 일단 확실한 건 하나다. 니케이 주식이 떡상. 엄청나게 오를 거다. 예, 왜? 자민당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아베노믹스의 버전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겠네? 그러면은 뭐예요? 주식이 올라갈 거야. 근데 돈을 찍어서 엔화의 유통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엔저가 진행될 거야. 라는 식으로 예상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엔저는 사실 일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를 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3월 19일에 만나요. 예, 3월 19일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미국에 국빈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 또 뭔가 트럼프 짱에게 받아오겠지. 뭔가 숙제를. 예, 관세처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예를 들어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뭔가 이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가 약해지기를 바라는데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면은 강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미없단 말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자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3월 달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야 좀 더 확실하게 그 색깔이 등장하지 않을까. 인데 그래도 적어도 뭐예요? 일본의 이 니케이만큼은 우상향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의 물가도 오를 것 같다. 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선거. 자, 그러면 앞으로 일본 어떻게 될까? 이게 어느 정도 적당히 이겼어야 되는 건데 너무 크게 이겼어요.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큽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를 희망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희망. 근데 기본부터 자민당에서 정치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뭔가 새로운 희망,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정말로 일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역풍으로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적어도 4년간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 못합니다. 왜? 총리 본인이 해산시키지 않는 한은 의원 임기 4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일단 뭐든 고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본의 움직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정말 이 새벽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숨도 못 자고 이걸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뭡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죠. 어떤 의미로는. 진짜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런 지금입니다. 사산적 여선전리. 그렇죠. 그 여선전리가 이런 위석수. 그렇죠. 음. 다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대가 엄청난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고물가 잡아주세요. 서민생활 좋게 하세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도 얘기했지만 이게 웃긴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후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 예를 들어 뭐 이제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정치를 이해가 돼. 내가 대주주야 이러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믿는 거 이해 안 돼.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인데도 뭔가 나를 위해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좀 뭔가 다르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말이 사실은 나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랑 다른 일본을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안 좋아. 쌀값도 비싸 안 좋아. 그런데 그걸 뭔가 바꿔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정책이 과연 그 일본 사람들의 희망대로 벌어질까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